한국기독실업인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교단과 학교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아온 박성배 목사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교회의 투명한 재정 사용을 위한 성찰과 토론회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신임 총무로 선출된 이재천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기독실업인회가 겨울맞이 연탄 봉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봉사에선 총 10,000장의 연탄이 전달됐는데요. 참여한 회원들도 작은 섬김으로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감사한 하루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강력한 추위가 예고되면서 크리스천들의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탄을 떼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국기독실업인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CBMC 회원들이 우리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곳에 도움을 한번 주어보자 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이곳 주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선 약 300장의 연탄이 필요합니다. 이마저도 올해엔 값이 올라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날 실업인회의 연탄 나눔으로 제기동 주민들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이 추운데 뜨신 거 이렇게 연탄 곁들여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봉사에 나선 회원들도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웃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겨울은 또 어느 해보다 춥다고 하는데 우리 청량리 지역 주민들이 이 사랑의 연탄으로 인해서 올겨울이 포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업인회는 앞으로 사회공헌위원회를 통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아성 서대문 전 총회장을 지낸 박성배 목사가 교단과 학교로부터 30억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박 목사를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2일 열린 선고심에서 박 목사가 교비와 재단 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단 검찰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이던 2009년 당시에도 횡령과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김동하 재판장은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도 확인됐다며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기아성 서대문 관계자는 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기아성 여의도와의 연합에도 힘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붙인 고 최태민 씨의 묘가 경기도 용인의 한 야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묘지의 비석엔 최태민 씨와 그의 아내 임선희 씨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또 뒤편에는 최순영, 순득, 순실, 순천 등 자녀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고 그 밑에는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와 그의 딸 정유라의 이름도 써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언젠가 외부인이 와서 묘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군가 성묘를 하러 온 것은 본 적 없지만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묘지는 시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야당에서 양식 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며 법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대변인은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고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탄핵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선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SNS 계정이 24개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되는 계정은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북한의 SNS 계정에는 선전 동영상이나 북한 매체의 보도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SNS의 홍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9일 게시된 트위터 게시물은 리트윗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도 대부분 조회수가 5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극동연구소 한반도센터 관계자는 북한의 과격한 선전 문구와 방식이 5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다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인 가구가 2자녀를 가진 외벌이 혼인 가구보다 연간 약 79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세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 가구에 평균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독신 가구의 세부담이 높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는 건데요. 해당 논문은 최근 급증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됐다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고민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라이벌이었던 클린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클린턴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던 그간의 언행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으면서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선 여전히 클린턴에 대한 조사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슨 샤페즈 공화당 위원장은 국무장관 재직 시절 클린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는 클린턴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들 부부를 다치게 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신뢰 하락의 이유로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꼽았는데요. 교회 내 돈 문제가 세상에 비난을 불러온 이때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이야기마당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영 교수는 한국교회가 교회 재정을 단순히 자금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지만 정작 헌금이 모여 만들어진 재정을 사용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평신도들을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성도들이 헌금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주체의식이 강해지고 헌금이 적절히 사용되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헌금에 대한 동기부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공동체성이 우선이 된다면 소수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란 신성한 의미 때문에 이를 다룬다는 것이 자칫 불경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며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고 정기적인 재정 보고와 외부 재정감사제도 도입, 교회별 정관 마련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교회 재정이 개교회의 이익을 위해 그마저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 재정 사용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피력하고 일부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교회는 보다 건강하고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1회 신임총무로 선출된 이재천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총무 이재천 목사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며 앞으로 기장만을 위해 사역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엔 기장 신임총회장 권오륜 목사도 자리에 교단 내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오륜 총회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두려움이 생기곤 하지만 총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기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총무 이재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귀하게 여기며 전임자들의 길을 따라 복음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총무가 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청년의 전국연합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등의 단체들도 참석해 이 총무를 향해 미자립교회 개척 방안과 성평등화 문화 개선 등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언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미국 내 최대 세일이 진행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큰 행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대신 블레스 프라이데이, 즉 축복의 금요일로 기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블레스 프라이데이를 기획한 찰스 폭스는 추수감사절이 할인과 쇼핑으로 상업성이 짙어졌다며 쇼핑 대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하며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축복의 금요일 캠페인은 웹사이트와 SNS를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함께 동참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보수적인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2,225명의 성도와 29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데이비드 헤스켈은 전통적인 크리스천 가치를 고수하는 교회의 성장이 진보적인 교회보다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와 성경 통독 같은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비기독교인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현대적인 강당보다는 전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로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테러범을 용서한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발생한 테러로 4살 여자아이 트리니티 후타하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타하인의 부모는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용서를 가르친다며 하나님도 테러범을 용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용의자는 IS를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테러 단체 자마아 안샤루트 다울라의 조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는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일부 극단주의 무슬림을 통해 크리스천과 무슬림의 반목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지난 10년간 약 1,000개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회에 출석할지 여부에 전 세계 종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크리스천으로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 DC의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교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의 지지를 받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교회 참석 추이를 살펴보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꾸준히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족과 함께 예배에 매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현 오바마 대통령은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 경제평화연구소의 글로벌 테러 지수에 따르면 2015년 OECD국의 테러 피해는 전년 대비 6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와 같은 테러 단체의 활동으로 미국, 프랑스 등 OECD국에서만 57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4년 77명 대비 5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테러 지수에 의하면 34개의 OECD국 중 21개국에서 적어도 한 건의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연구소는 2015년 테러가 OECD국에 집중됐다며 전 세계적으로는 10%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가 감소한 것은 지난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리하는 것만이 국민과 국가 앞에 작은 성실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통일선교연합 창립총회가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한국통일선교연합은 사역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통일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창립총회엔
전 예장대신 총회장 황수원 목사, 예장합동 총회장 김성규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상임회장 최영남 목사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다음 달 22일 예술의 전당에서 제104회 정기연주회 다 함께 부르는 메시아를 선보입니다. 이번 연주회엔 핸델의 메시아란 곡으로 화해와 연합, 용서,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박치용 상임지휘자, 소프라노 오은경, 테너 최상호 등이 협연합니다. 한국구세군이 자선냄비에 관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자선냄비를 주제로 모금 사진이나 구세군 관련 내용이 담긴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내년 1월 15일까지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발해 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